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39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13장 개연성 두 번째 파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페이지로는 198페이지입니다. 흉에 따르면 개연성은 이른바 과거 경험들의 다수결에 달려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알려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다시 일어날 개연성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휴먼 자연 행로의 규칙성은 과거 경험들의 다수결보다 높은 무언가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자연 행로의 규칙성은 과거 경험들의 만장일치 혹은 휴메 표현을 빌리자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C.S. 루이스는 어떤 필연적인 사건이 아닌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우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즉 어떤 선행적인 입장에서 그런 흔한 우연한 사건이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일어날 그런 개연성을 생각해 보면 정말 흔치 않게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그런 기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개연성 자체는 아주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적의 개연성을 생각해 볼 때 다뤄야 할 것은 그런 일반적인 선행적 관점에서의 어떤 우연의 개연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적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의 이 역사적 개연성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의미를 다룬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흉의 기적에 관한 에세이였고 흉이 이 책을 쓴 후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논증의 영향이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고 그래서 현대의 어떤 역사 학자들도 기적이 다른 어떤 자연적인 사건에 비해서 그 개연성은 절대로 비슷하거나 높을 수 없다. 즉 기적이라는 것의 역사적 개연성은 가장 낮은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기적에 관한 에세이에 나오는 그 논증의 핵심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즉 흉에 따르면 개연성이라는 것은 사실 과거의 경험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적에 관한 에세이에 써져 있는 그런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특별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즉 자연 행로는 어떤 규칙성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자연적인 사건이 보여주는 개연성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것의 뒷받침을 받는데 조금 더 다수결식으로 말하자면 과거의 경험에 만장일치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 경험의 만장일치라는 것을 흉의 표현으로 또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확고불변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고불변한 그런 경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그렇지 않은 우연한 사건, 예를 들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기적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에 비해서 절대로 그 개연성이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책의 논증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기적과 반대되는 한결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 것이라고 흉은 말합니다. 따라서 기적은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개연성 없는 사건입니다. 어떤 기적이 실제 일어났을 개연성보다 그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착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언제나 더 높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휴메 기적에 관한 에세이의 결론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휴미 보기에는 한결같은 경험, 영어로는 uniform experience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면 기적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한결같은 그 경험과 반대되는, 그것을 깨트리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결같은 경험으로 뒷받침되는 자연적인 사건은 기적보다는 반드시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적과 자연적인 사건을 비교할 때 기적은 다른 식으로 설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적들에 반하는 절대적으로 한결같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 말해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면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휴메 말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기적에 반하는 경험이 한결같다는 것을 오직 기적에 대한 모든 보도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고가 거짓이라는 것은 오직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순환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C.S. 루이스 입장에서 휴무의 기적에 관한 에세이가 가지고 있는 그 결론적인 논리의 맹점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휴미 주장하는 대로 인간에게는 한결같은 경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즉 휴메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휴메의 결론 또한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휴메의 논리적인 결론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메의 전제인 인간에게 한결같은 경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 즉 기적에 대한 보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거꾸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 즉 기적에 관한 보고가 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한결같은 경험이 있다라는 그 휴메 전제를 받아들일 때만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즉 기적에 관한 보고는 전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현실은 휴메 전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완전히 순환적인 논리에 빠져있는, 즉 휴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논리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C.S. 루이스가 지적하는 휴메 논리의 맹점이었습니다. 휴메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반론으로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휴미 이해하는 바로서의 개연성이라는 개념 전체는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원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연이 늘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 과거에 1000만 번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개연성을 눈꼽만큼이라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휴미 왜 그런 순환 논리를 주장하게 되었는지 C.S. 루이스 입장에서 그 원인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휴미 인간에게는 한결같은 경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휴메 입장에서 자연에게는 한결같음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다. 영어로는 uniformity of nature라고 여기 써 있네요. 즉 자연의 속성 중에는 그런 uniformity라는 한결같음이라는 속성이 들어있고,
그것이 개연성이라는 것의 원천이 된다라는 생각을 휴메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어떤 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한결같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잠깐만 생각해봐도 경험을 통해 아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많은 규칙성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껏 인류가 행해왔고 또 앞으로 인류가 존속하는 한 행하게 될 모든 관찰은 다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찰은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지 않을 때도 관찰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이 행동한다는 확신이 없는 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연의 한결같음을 믿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휴미 주장하는 이 역사적 개연성의 근간이 되는 이 중요한 개념인 자연의 한결같음, Uniformity of Nature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알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자연적인 사건들은 한결같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부 다 경험해서 그것을 알아채는 수밖에 없는데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인간에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개념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연의 한결성이라는 개념은 경험적으로 얻게 된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인간이 그것을 믿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종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경험은 자연의 한결같음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음은 경험이 그 어떤 것을 증명하기 전에 먼저 가정되어야 하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의 단순한 길이도 여기선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매 새로운 경험은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확증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증은 다만 미래도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만 통하는 것이며 자연의 한결같음을 그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그 개념은 인간의 경험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C.S. 루이스가 틀렸다.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 경험해서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의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과거에 했던 경험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조건만 같다면 또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이 상황 자체가 자연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가정에는 미래에도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C.S. 루이스의 일종의 억지 주장 같은 그런 부분처럼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어쩌면 휴메 최고의 추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이죠. 그 사람도 휴메 논리를 통해서 자기도 그 부분을 잘 정리했는데 그 사람의 예가 아주 유명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칠면조가 매일 아침 자기가 살아있고 주인이 자기에게 먹이를 갖고 와 주는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어떤 날 하루도 또 오늘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고 주인이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는데 마침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예측은 빗나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라는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식의 한결같음, 자연의 진행 방향이 한결같게 규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경험적인 그런 근거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도 아주 잘 지적해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연의 한결같음은 대단히 개연성 높은 것이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모든 개연성이 바로 그 한결같음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만일 자연이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있다 혹은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개연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 당신이 가져야만 하는 그 가정 자체는 분명 개연성 있는 것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휴메 논리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내고 난 후에 C.S. 루이스는 휴메 논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높은 개연성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그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휴메 논리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즉 휴문 개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결같음이라는 그 개념에 의존하는 그런 개념일 수밖에 없는데 자연의 한결성이라는 그 개념 역시 높은 개연성을 가지려면 또 다른 어떤 한결같음이라는 개념에 의존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런 한결같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어도 경험적으로는요. 그것이 바로 휴메 논리가 휴미 주장하는 그 개연성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이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휴미 이 점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적에 관한 에세이는 그의 주저가 보여주는 더 근본적이고 훌륭한 회의론과 상당히 상충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느냐라는 질문과 자연의 행로가 절대적으로 한결같으냐라는 질문은 사실상 동일한 질문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휴문 능숙한 솜씨로 그것이 마치 서로 다른 질문인 양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기이한 사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C.S. 루이스의 점잖은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휴메의 어떤 지적인 사기극이 잘 드러났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적에 관한 에세이에서는 휴미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그 개념을 확신하고 그 위에서 기적은 불가능하다, 기적은 역사적 개연성이 극히 낮은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휴메 작품들, 자신의 저서들에서는 그런 한결같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정해낼 수 없다.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 경험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논증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메 아주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버트란드 러셀도 아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아주 더 잘 좋은 그런 예들로 표현해내는 그래서 그들을 완전한 어떤 회의주의자라고 불리게 만든 그런 논리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적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 부분을 비틀어서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C.S. 루이스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는지 계속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자연이 절대적으로 한결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이 그렇다를 기적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가 애초에 답하려 했던 진짜 질문은 전혀 토의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 질문의 한 형태에 대한 답을 가정함으로써 동일한 질문의 다른 형태에 대한 답을 얻을 뿐입니다. 지금 휴메 지적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휴는 자연이 한결같으냐 라는 질문과 기적이 존재하느냐,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연이 한결같으면 기적이 있을 수 없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자연은 한결같을 수 없다라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 진짜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개념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연이 한결같으냐라는 질문에 쉽게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는 그렇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끔 자신이 유도를 한 후에 그 기반 위에 자연이 한결같기 때문에 따라서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 두 질문이 마치 다른 질문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논리를 전개했다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보고 있습니다. 휴미 다루는 그런 종류의 개연성은 오직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가정의 틀 내부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기적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그 틀 자체의 타당성 내지 완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틀 내에서만 유효한 개연성에 대해 제 아무리 연구해 본들 그것은 그 틀 자체가 어겨질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C.S. 루이스가 지적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휴는 기적이 일어났느냐라는 기적의 역사적 개연성의 문제를 자연은 한결같다라는 그 틀 안에서만 다루며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접근이라고 지금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한결같으냐라는 그 틀 자체가 옳은지 그것이 진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휴메 논리로는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어느 수업 시간표에 화요일 아침 10시에 프랑스어 수업이 있다고 할 때 프랑스어 수업 준비를 늘 게을리하는 존스가 다음 주 화요일 수업에도 쩔쩔맬 것이라는 사실, 또 지난주 화요일에도 쩔쩔맸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수업 시간표가 변경될 개연성에 대해서는 대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를 발견하기 위해선 교무실을 엿보아야지 수업 시간표를 아무리 연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또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즉 어떤 개념의 틀 안에서 어떤 사건의 개연성을 따지는 것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봐야 그 틀 자체의 개연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뜻일 것입니다. 휴메 방식을 고수할 경우 우리는 그가 희망했던 바 모든 기적은 무한히 비개연적이라는 결론을 얻기는커녕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가 허용하는 유일한 종류의 개연성은 다만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틀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한결같음 자체가 의문시될 경우 기적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묻는 순간 이는 자연히 의문시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개연성은 그 순간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휴는 다른 종류의 개연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휴메 방식, 좀 더 정확하게는 휴메 지적 사기극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휴문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그 틀 내에서 기적의 역사적 개연성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식의 논리는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그 개념이 의문시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논리일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식으로 어떤 개연성이라는 그 개념을, 그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휴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방식을 따르자면 자연의 한결같음이 개연적인지 비개연적인지를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기적이 개연적인지 비개연적인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음과 기적 둘 모두를 개연성도 비개연성도 나올 수 없는 구렁에 가두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자와 신학자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재난입니다. 그러나 휴메 방식을 따르는 한 여기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와 다른 종류의 개연성은 또 없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C.S. 루이스가 보기에 휴메 지적 사기극을 쫓아다녀서는 기적의 역사적 개연성도 또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그 개념의 개연성도 아무것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종류의 개연성을 찾아볼 그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일 것이다, 희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